살다가 꼭 이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야가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개인적으로든 일적으로든 엮이게 되면 정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콕 집어 화낼 부분을 놓쳐 뒤에서만 분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야가 빠진 사람의 특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금방 야가 빠진 사람을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애가 강하거나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사람, 질투심이 강한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간사함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지 상대방을 기만하려고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야가 빠진 사람이 이렇게 쉽게 알아차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모습보다 다른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행동을 취합니다. 헷갈리게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2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행동을 통해 야가 빠진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대처할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가 빠진 사람 특징 2가지와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징후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을 자주 한다.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 이유를 대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고 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야가 빠진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변명은 단순히 그 상황을 피하려는 급조된 경우가 많은 반면 야가 빠진 사람은 추구하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깊습니다. 겉으로는 보통 사람이나 야가 빠진 사람 모두 허둥대는 듯하지만 야가 빠진 사람은 일관성 있게 목적을 향해 갑니다.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게 이리저리 피해 방향을 바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향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물론 방향이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이 완성된 후라 손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야가 빠진 사람의 나쁜 꾀에 속았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변명 자체가 아니라 변명이 무엇을 위한 변명인지, 변명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야가 빠진 사람을 구별하고 변명에 현혹되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명뿐만 아니라 야가 빠진 사람의 다른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행동과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 간사한 행동의 목적을 달성한 후를 상상해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겠네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그들이 목적을 달성한 후 모든 것이 다 끝난 뒤 과거를 돌아본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야가 빠진 사람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엄청난 인내력과 치밀함에 혀를 내두릅니다. 여기서 야가 빠진 사람들의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힌트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방향이 있고 꾸준하고 일관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즉,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명하고 책임을 돌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변명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대립이나 비판을 피하는 방법으로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자신과 문제의 진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방법으로 변명을 합니다. 2번째, 의도를 숨긴다. 야가 빠진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를 숨기는 이유는 그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숨기면 감시를 피하고 실패의 위험을 줄이며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첨, 거짓말, 죄책감 들기, 피해자 행세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상대방 주의를 분산시켜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도 합니다. 혹시 평상시에 오늘 저녁에 뭐해?
다음 주 주말에 뭐해? 라며 묻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듣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 하는 너무도 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자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묻는 이유부터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유는 바로 의도입니다. 별다른 약속이나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 그럼 이것 좀 해주라라는 부탁의 말이 짜증을 부릅니다. 내 시간을 마치 자기 일 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 싫고 일 없으면 시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싫습니다. 약속이나 계획이 없다고 했으니 상대방의 부탁에 대해 거절하기 어렵고 갈등하는 자신도 싫습니다. 이유부터 말하지 않은 것이 짜증과 갈등을 불러와서 싫은데 진짜 문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위에 있고 선택권이 넓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의도를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알면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상대는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 힘들어 다루기 쉽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짜증을 내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라고 답변하면 빠져나가기도 쉽습니다. 참 얄밉죠. 만일 이렇게 물어본 이유를 먼저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음 주 주말에 일이 생겨서 부탁할 게 있는데 그때 시간 있어? 라고요. 이렇게 하면 질문받은 사람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질문받은 사람은 질문자의 상황을 다 알지만 질문자는 질문받은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없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앞서 예시처럼 주변 사람의 불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야가 빠진 사람처럼 비윤리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가 빠진 사람이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징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동의 불일치.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자주 바뀌는 것 같다면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꾸 말을 바꾸는 경우 자신의 의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보 보류. 야가 빠진 사람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부분적인 정보만 공유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행동을 할 때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점. 야가 빠진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 자신의 동기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행동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빨리 하라는 압박이나 재촉을 함. 야가 빠진 사람은 사용자에게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론 정신 차릴 수 없게 몰아치곤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도록 사용자를 조종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상대방이 갑자기 행동을 바꾸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야가 빠진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찾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하는 것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일관되지 않은 이야기나 행동, 회피적인 대답이나 질문을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야가 빠진 사람을 식별하는 데 도움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함으로써 야가 빠진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가 빠진 사람 한눈에 알아보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야가 빠진 사람의 특징으로는 첫째, 변명을 자주 한다. 둘째, 의도를 숨긴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